안녕하십니까. 의료IT공학과 1학번 강진규입니다. 의료IT공학과 안재혁 교수님의 확률과 통계 논문 분석 과제로 논문 분석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선정한 논문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스마트폰 기반 신체 활동과 체질량 지수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가지 논문을 찾아보던 중 당뇨병과 관련된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모바일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면서 의료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논문이 당뇨병 환자의 스마트폰 기반 신체 활동 내용이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2형 당뇨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과잉의 열량 섭취, 신체활동 부족, 자식생활과 같은 생활습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 같은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만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비만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에 의해 인슐린 감수성을 낮춰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즉,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한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75% 정도가 체질량 지수 23kg/제곱 이상인 과체중이며 절반 정도가 체질량 지수 25kg/제곱 이상인 비만으로 나타나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만을 해결하고 이와 연관된 당뇨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보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개인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 활동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이 체질량 지수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BMI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신체 활동량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한 일수와 BMI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EMR과 연동된 당뇨병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데이터는 iCareD 앱 가입일 기준으로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개인적 특성과 체질량 지수를 구분하기 위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제시하는 신체활동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체질량 지수의 차이와 개인적 특성 분석은 아노바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체활동량과 공고 수준의 신체활동 실천 일수에 따른 BM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일일 보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30일간의 신체 활동량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습니다. 일일 평균 보수는 5889.9 플러스 3113.5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일 중 7500 이상 걸은 날의 일수는 9.1 플러스 8.1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42.2%가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낮음에 해당합니다.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 BMI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적 특성과 신체활동 수준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유병기간을 보정하여 신체 활동량과 BMI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유병기간을 보정하여 권고 수준의 신체활동 실천 일수와 BMI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 있어서 신체활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 및 지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조사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신체활동 수준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일시적인 신체활동이 아닌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만 개선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을 교육함에 있어 체중 조절 및 혈당 관리를 위해 신체활동의 꾸준한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습니다. 첫째, iCareD 앱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의 1일 평균 보수를 연구 대상자의 평소 신체활동량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를 연구 대상자의 장기적 생활습관으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둘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나 조사된 변수 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신체활동과 비만도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었기에 혈당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다른 변인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보다 정확한 측정과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집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 활동량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여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신체활동 부족이 심각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BMI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권고 수준의 신체활동 실천 일수와 BMI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체중 및 혈당 관리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주요한 요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보수 측정 기능의 실용성 및 실효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미하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수 측정 기능은 신체 활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상 현상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 교육 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이 논문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적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직 당뇨병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CareD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어야 당뇨병 환자들이 손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확률과 통계 논문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